자, 어제 11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인플레가 정점으로 가서 꺾인 게 아니냐. 인플레 최악의 상황은 넘겼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고 미국 주식이 한때 3%가량 오르는 이런 상황까지도 나왔고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이 12월 달에 FOMC 금리 인상에서 0.75가 아니라 거의 0.5로 굳어지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됐든 이번에 11월 달 이 CPI 지수가 높게 7.3 이상 높게 나올 거로는 기대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미국의 12월 달 금리 인상도 0.5% 빅스텝으로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CPI가 많이 하락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고 지금 이거는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이 인플레 둔화 통계의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상황은 빠르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힘을 실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바이든은 주유소 휘발유값이 1년 전보다 낮아졌고 절반의 주유소에서 갤런당 3.09달러 이하에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TV 중고차 장난감 가격도 내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들으니까 한국에 좀 나와 있던 교포분이 미국에 들어가니까 몇 달 만에 미국 물가가 너무 올랐다. 코스트코 같은 데 가서 보니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랐고 한국에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데서 사던 가격과 비교가 안 된다. 이러면서 미국의 놀라운 물가 인상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의 물가 인상폭, 인플레 상승폭이 크게 많이 낮아진 걸까요? 자, 바이든은 물가 상승이 좀 둔화되고 정상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물으니까 내년 말쯤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지금 그런 예측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상승폭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벌써 현재 기준금리 3.25에서 미국이 0.5를 올려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4.5가 되면 한국도 3.5로 지금 금리 상단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금리를 올리는 폭이 작아진다라는 거하고 금리를 낮춘다라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미국이 지금 현재 4%죠. 기준금리가요. 한국은 3.25고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12월 달에 인플레가 7.1로 떨어졌습니다만 이 인플레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같은 달에 비해서 얼마 올랐냐. 그러니까 2021년 11월에 비해 2022년 11월에 7.1%가 올랐다는 거고요. 10월달, 올해 10월달에 비해서는 11월달이 0.1%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요 내려간 게 아니라 상승폭이 7점 이전에 5였죠. 10월 달에. 그런데 11월 달에는 상승폭이 7.1로 이렇게 왔다는 거지. 10월 달보다 11월 달에 물가가 내려간 게 아니라 같은 해에 10월, 11월 붙은 한 달 사이에 0.1%가 올라갔고요. 작년에 11월 달보다는 7.1%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되어 있는 상황은 유지되는 거고 이것이 큰 폭으로 꺾여서 눈에 띄는 이 변화를 나타내는 터닝 포인트는 오지 않았다. 다만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폭이 높아지다가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었다. 그렇지만 물가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미국에서 10월 달보다 11월 달에 0.1%가 더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점쯤에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이 0.5%를 12월 달에 올리면 이제 4.5로 올해에 마감을 하겠죠. 그러면 미국의 최종 이 금리 계속 올리는 것은 언제 얼마까지 올려서 멈출 거냐에서 지금 프로라고 높게 이야기하는 사람, 최고로 높게 말하는 사람은 7%까지 올려야 미국의 물가가 제대로 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6%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5%라고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최종적으로 5.25에서 5.5 사이 정도로 올려야 거기서부터 이제 물가가 눈에 띄게 조금씩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데요.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는 게 좋은 것이냐?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 물가 인상이 뭘로도 안 잡히는 것은 이것은 공급 채널의 백목 현상도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해외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일단 이 물류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거 아닙니다. 부두나 뭐 배의 선적이나 또 트레일러의 문제가 아니에요. 컨테이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부분은 부분적으로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 2월 24일 날 시작됐고 물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무섭게 올랐는데 그걸 미국의 연준이 무시하다가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물가 인상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지 이 물가 인상의 기본 요인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그 기본적인 요인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오일 문제를 둘러싼 이것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사우디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일 문제가 상당히 오일 가격이 내려왔잖아요.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었어요. 자, 지금 이 미국 텍사스유, 서부 텍사스유 배럴당 75, 브렌트유 80, 두바이유 76 이렇거든요. 휘발유가 한국에 현재 1564만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유가도 지금 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공산품 등이 뛰는 가장 큰 이유의 핵심은 화폐 난발이라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폐 난발로 인한 인플레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이것이 다른 어떤 특수한 요인에 의한 것이면 그 요인이 해결되면 내려오는데 이게 잘 안 내려온다. 내려가기는 내려가죠.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된 금리를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미국이 많이 올렸는데도 이게 지금 제대로 원만하게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물가가 그나마 계속 안 치솟고 이 화폐 난발에 의한 인플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꺾이는 부분은 뭐냐? 그것은 경기 침체가 워낙 심각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년에 미국의 물가가 5.2%가 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 전망 물가가요. 미국의 이 10월 달에 CPI 소비자 물가가 7.7이었죠. 그런데 내년에 이 5.2%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현재 7.1에서 5.2가 되려면 1.9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서 1.9를 더 내릴 건데 내년의 전망에서 이제 더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리세션,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물가 부분만 빼고 나면 경기 침체 리세션이 내년에 전 세계에 온다. 한국도 마이너스 성장, 미국도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해고의 공포, 레이오프의 공포가 커졌다. 미국 기업이 올해 32만 명 이상을 내보냈는데 이건 다 엄청 좋은 기업들이에요. 메타, 아마존이 10,000명씩 정리해고했고 월가, 유통, 차량 이런 분야에서도 전방위 칼바람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경기 침체에 거대한 이 퍼펙트 스톰이 덮치고 있어서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미 덮쳤고 미국도 3분기에 덮쳤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진행되면서 더 침체로 가게 되는데 내년 3월쯤 본격적으로 이 침체가 두드러진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이 신문기사를 보면 내년이 더 두렵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플레 요인은 여전해요. 화폐 난발은요. 화폐를 근본적으로 은행이 빨아들여서 줄이지 않으면 시중에 유통되는 M2 화폐를 양을 줄이지 않으면 지금 이 화폐 난발, 달러 난발에 의한 인플레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상쇄시키는 요인이 뭔가 하면 경기 침체, 리세션이 워낙 이렇게 심각해서 인플레 요인을 갉아먹는다. 어떻게 갉아먹어요? 침체가 심각하니까 이 직장에 임금을 받는 사람이 월급이 줄어들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 소득이 줄어들고 미국에 저축을 해놓은 사람들이 저축을 가지고 버티고 사는데 그 저축이 과다 저축이 내년 봄쯤에는 이 아웃이 될 거다. 바닥이 날 거다. 그래서 지금도 소비가 미국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소비되는 거는 위기가 왔을 때 더 비싸질 거예요. 지금 인플레가 진행되니까 물가가 더 비싸질 거니까 미리 사놓자면서 상하지 않는 생필품들은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소비는 더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폐 난발에 의한 인플레 효과를 이제 이 소비 위축이 그리고 임금과 소득 감소가 가져오는 소비 위축이 투자 수요의 위축이 이런 것들이 지금 상쇄시키면서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는 듯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 둔화가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워낙 디플레이션, 소비가 없고 투자가 없고 아무런 수요가 생기지 않을 거니까 인플레가 좀 둔화되듯이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인플레 둔화가 엄청 두렵다고 봐야지. 잘 됐다. 다시 주식 오르고 집값 오르고 경제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뿜